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이 선언이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는 이 약속들이 95% 이상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약속을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만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다. 나는 권력을 가지려고 나온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나왔다. 무엇이 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나왔다. 무엇을? 경제 민생 위기에 손 놓은 산무, 무능, 책임, 무기력. 여기서 무능, 무책임은 익숙한데 무기력이 좀 생소합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에 대한 무기력을 얘기하는 거죠. 통제를 못한다. 이러한 산무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 어떻게?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다.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겠다.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서 민생 실용정당으로 만들겠다. 이것으로 이 산무 정권에 맞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 만약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 소명도 끝날 것이다. 사즉생! 자,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95% 이상 달성될 약속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다. 기술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기본적인 삶, 기본소득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다. 신문명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고 평화의 꿈도 준비하겠다. 결국 K 대통령을 준비하겠다. 대통령이야. 대통령 없는 시대에 대통령다운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 개혁, 현장 중심의 생활 정치를 일상화하겠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 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하겠다. 먼저 다수 의석을 활용해서 공통공약 추진기구를 출범시켜서 이재명의 대선 공약과 윤석열의 대선 공약 중 겹치는 것을 우선 추진하겠다. 그리고 비례제도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이렇게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영입보다 양성 발탁을 원칙으로 한 청년 정치를 키우겠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 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해서 성장하고 발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다. 자, 이 대목에서 이재명 의원 역시 지금의 박지원 문제를 계파 정치의 폐라고 보고 있고요. 낙하산 인사의 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에서 키워서 올려야 한다 이거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확고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다. 무엇을 위한 강한 정당이냐? 민생이다. 그들과의 토론, 협의, 조정에는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은 국민과 당원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현재 많은 분들이 여심, 여의도 국회의원과 당심, 민심과의 괴리를 걱정한다. 소통 정당으로 또 전자민주주의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다. 다섯 번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다. 계파 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 정치를 배격하고 통합 정치를 하겠다. 결국 이재명의 통합은 계파 정치를 박살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이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 실적, 경쟁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것이다.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자, 이렇게 5가지를 약속하면서 이재명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을 외치면서 출마 선언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재명은 사즉생의 약속을 했고 시민들의 가슴은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금 김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겠으나 최근 추락하는 윤석열 지지율을 분석하면서 그 다음을 예상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 탄핵은 안 될 것 같다. 다음은 오세훈이다. 이런 류의 글들입니다. 그 근거로 이명박 때도 정권 초기에 지지율이 추락했지만 다시 회복을 했고 결국 박근혜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윤석열이니까 0.7% 차이로 진 거지 오세훈이면 7% 차이로 질 것이다. 이렇듯 우리 안에는 잘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차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가 정치권에서 표출된 게 바로 더 미래의 우상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이회창처럼 다음 대선에서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죠. 한동훈을 차기로 생각하는 윤석열이 오세훈을 날릴지도 모르고 이준석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오세훈에게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민생 위기의 상황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돋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런 리더가 있는데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못하면 우리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 말고 저 멧돼지와 뱀을 동시에 박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기는 생각을 공유합시다. 즉생의 마음은 우리도 먹어야 한다. 대구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뱀준표의 근황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최근까지 홍준표는 여당 안의 야당 낭중지추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다가 최근 윤석열과의 만남 이후 표변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윤석열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형님이라는 호칭을 써가면서 격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홍준표는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은 과거 어느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이었다며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바뀐 이유는 홍준표가 현재 밀고 있는 TK 신공항을 국비로 건설할 것을 윤석열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 이후 홍준표는 이준석 사태에 대해서도 이준석 참아라 라고 조언하면서 친윤으로 갈아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친윤 색깔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만 통제 안 받는 독립공화국인가? 검찰은 법무부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있지 않나? 검찰총장도 없는데?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장악하지 못한다면 그 정권이 나라를 담당할 수 있겠나?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내내 북풍 정치해놓고 김정은 이중도로 밝혀지니 신북풍이다. 그걸 반격이라고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윤석열의 완벽한 호위무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보수면 보수지 무슨 개혁보수가 있고 반개혁적 보수가 있나? 개혁적 보수 내세워서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권 세운 게 개혁보수였나? 그래가지고 5년 동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나? 가출범한 윤 정권이 갈팡질팡하면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또 개혁보수 내세워서 박근혜 정권 데자뷰 만들려고 하고 있나? 윤 핵관들의 행태도 짜증나는 무더운 여름날인데 또다시 개혁보수 내세우면서 틈새 비집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적군인가 아군인가? 이준석 대표는 이제 그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자, 이것은 최근 반윤 깃발을 올리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의 말에 대한 반박 글입니다. 자, 유승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이 도로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국민들이 대부분 원하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개혁 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홍준표가 반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뱀준표는 멧돼지의 완벽한 똘마니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홍준표죠. TK의 하늘길을 열어서 청와대로 가고 싶은데 그 길을 국비로 열어주신다니 황공한 것이죠. 하지만 입금이 되고 나면 그 태도는 또 달라질 예정입니다. 홍준표가 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 국힘당에는 멧돼지가 아니면 뱀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똑같습니다. 되지도 않을 낙수효과라는 거짓말로 서민 털어먹어서 끼리끼리 어떻게 하면 배를 더 불릴까? 단지 그걸 무식하게 하느냐, 스무스하게 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지 결국 가고자 하는 방향은 멧돼지나 뱀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재명 당대표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윤석열은 폭군이다. 오세훈은 말꾼이다. 이재명은 일꾼이다.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